시안 디자인의 두 번째 섹션 아트워크입니다. 이번 아트워크에서는 특히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트워크가 매체별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시로 CI, BI 관련돼서 이 아트워크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01번부터 보겠습니다. 01번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안 제작을 위한 방법의 개요에 대한 부분.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안 제작을 한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조사와 기획에서부터 전략 수립, 아이디어 구체화, 시안 제작과 팀 작업으로 수행을 되는 편이고요. 시안 아트워크가 계획에 의해서 일관된 콘셉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가로 1번을 보시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안 제작 사전 단계.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살펴보면요. 제일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거.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어떤 체계를 원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과 소비 트렌드, 사용자에 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브랜드의 현재 포지셔닝을 파악하고 향후 개발될 브랜드 포지셔닝도 기획을 해야겠죠. 현재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현실에 안주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개발될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도 기획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다음으로 시각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야 되고 브랜드의 기업과 미션과 비전, 지향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CI, BI 작업할 때 그냥 단순히 비주얼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회사의 철학이라든지 비전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도출해야 된다. 자, 브랜드 사용자에게 구체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시각적인 컨셉트를 설정해야 되고 브랜드 스토밍과 아이디네이션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해요. 핵심 키워드로 썸네일 스케치와 러프 스케치를 거쳐 비주얼 모티브를 준비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핵심인 심벌 마크는 경쟁 브랜드와 비교해서 시각적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 이제 경쟁사와 유사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또 만약에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좀 포지셔닝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좀 1위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그럴 때는 2위, 3위의 후발주자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과 이제 차별화되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성향으로 가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지되어 있는 요소들을 따라가서 쉽게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또 비주얼 모티브와 키워드의 융합체로 디자인 컨셉트를 도출하고 심벌 마크와 로고 타입은 베이직 시스템으로서 통합성,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심벌 마크 로고 타입이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CI, BI 작업하면 그걸 통해서 간판도 만들 수 있고 명함, 뭐 차량류, 또 뭐가 있을까? 다양하게 응용되는 그런 베리에이션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형태와 색채의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서 크리에이티브를 설정하고 다수의 시안을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클라이언트에 보여줄 때는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는 다수의 시안을 제작하지만 클라이언트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다 이제 정리를 해 나가서 보통 한 3개 또는 많아면 5개 정도의 시안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을 또 발전을 만들어 나가면서 진행하게 되죠. 가로 2번 볼까요? 가로 2번을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안의 다각화와 계열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떻게 다각화 시킬 것인가? 자, 비주얼 모티브와 핵심 키워드가 융합된 시안용 모티브 제작 방안이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시안 제작 지금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키워드에 맞춰서 다양하게 모티브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안의 계열화가 필요하다.
자, 디자인 컨셉트의 체계적인 적용 방안이 필요하고 시안의 체계적 계열화를 위한 형태 계열화 방안이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이런 계열화에 대한 부분이 다른 어떤 디자인보다도 특히 CIB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로고 심볼을 가져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디자인 아웃풋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로 3번으로 넘어가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베이직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뭐 BI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베이직 시스템과 응용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는데, 베이직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베이직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면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 자, 심볼 마크가 있고 로고 타입이 있고, 이거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얘기해 봅시다. 나이키. 자, 나이키. 자, 얘가 심볼 마크예요. 심볼 마크. 자, 여기다가 이 글자가 나이키라는 글자가 밑에 써져 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얘는 로고 타입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보통 이거를 시그니처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마크가 있고 로고 타입 있고 그거를 같이 쓸 때도 있고요. 또는 어때요? 나이키 요것만 갖다 쓸 때도 있죠. 심볼 마크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심볼 마크 없이 로고 타입으로 만들어진 마크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좀 글로벌한 회사들, 그래서 심볼 마크 원, 동그라미, 사각형 뭐 이런 것들로 예전에 많이 썼다면 그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를 좀 더 각인시킬 수 없을까? 오류가 없도록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로고 타입, 삼성도 옛날엔 별 3개였다가 이제는 삼성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타원 안에 넣어줬죠. LG도 LG 이렇게 쓰고, 뭐 웅진도 그렇고, 휴렛 패커드 같은 경우도 HP 이니셜만 따서 쓴다든지, 이렇게 글자만으로 만들어진 로고 타입이 한 21세기 들어서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심볼 마크가 되게 주가 되는 작업이었다면 요즘에는 로고 타입 중심으로 만들어진 브랜드, CI, 뭐 BI 모두 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서 시그니처로 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용어가 뭘 뜻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일관성을 부여해야 된다. 자, 일관성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자, 뭔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하면 뭐 명함도 있고 차량, 뭐 상장, 표창장 이런 데도 쓰이고, 뭐 우산 같은 판촉물을 만들 때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때 모두 다 일관적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돼요. 활용 매체에 따라서 최적화된 사용성을 또 구분해야 되고, 또 어떤 업체는 온라인 시장으로만 나는 회사 같은 경우 중점이 되는 거,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는 대부분 온라인 중심이잖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자, 근데 어떤 회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뭐 기계 제작해서 제품 위주로 만들어지는 회사다. 그럴 때는 오프라인 중심이 되죠. 그거에 맞춰서 이런 활용 매체도 달라질 거예요. 그 로고나 심볼을 만든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에 최적화되도록 사용성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이때는 CMYK 중심으로 칼라모드 만드는 거, 그리고 온라인이라면 RGB 기반으로 칼라모드 쓰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베이직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베이직 시스템의 일관되고 체계화된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일관성에 대한 부분, 일관되고 체계화시켜야 되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BICI라고 얘기할 때 BIP, CIP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이렇게 체계화된 하나의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체계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가로 4번 브랜드 아이덴티티 베이직 시스템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는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심볼 마크만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로고 타입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합쳐서 시그니처로 많이 활용되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다 모두 다 구색을 갖춰서 많이 작업했다면, 최근에는 이것도 선택적인 영역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 사례가 있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심볼 마크. 자, 심볼 마크는 기본형, 응용형, 장식형 뭐 이렇게도 구분이 되고요. 또는 뭐 더 다양하게도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기본형은 보통 매체의 적용에 항상 기본이 되는 성격으로 많이 작업하고요. 응용형은 매체의 조건에 용이하도록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NCS 교재나 이런 데서도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면 구글 원래 로고가 있지만 뭐 광복절이다, 뭐 개천절이다, 막 이런 것들 보면은 로고가 약간 변하는 거 느껴보셨나요? 그 컨셉, 그 날이나 행사에 대한 중점적인 부분, 아니면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로고가 그때그때 좀 변하는 부분들, 또는 어떤 로고는 색상을 되게 다양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코퍼레이트 컬러라는 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는 이런 컬러를 쓰고, 뭐 만약에 환경 관련된 캠페인적으로 쓸 때는 초록색으로 글씨를 쓰고, 그러지 않고 뭐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행사나 콘서트 뭐 이런 걸 한다, 그럴 때는 빨간색으로 로고를 쓰고, 이렇게 컬러가 그때그때 변경되는 것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장식형으로 엠블럼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각 대학마다 학교의 심볼 로고가 있지만 엠블럼을 또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뭐 방패 같은 거, 독수리 이런 것도 그리고 쫙 돌아가면서 글자 영문에 따다다다닥 박혀져 있는 그런 엠블럼 명식. 스타벅스 로고 같은 그런 모양. 그게 좀 요즘엔 단순화되어 있지만, 예전에 스타벅스 로고는 딱 전형적인 엠블럼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 장식적 형태의 심볼 마크도 있다. 자, 2번, 동그라미 2번. 로고 타입. 국문, 영문으로 조건을 맞춰서 공식적인 명칭, 활용형 로고 타입, 축양형 로고 타입, 글자만으로 만들어진 로고들, 로고 타입 마크, 이렇게 보통 부르죠. 자, 외국어로 되어 있는 로고 타입도 있고요. 자,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뭘까?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을 상하로 조합하든지 좌우로 조합하든지 기타 조합을 쓰든지. 자, 우리 영진닷컴 로고도 보면 이렇게 Y자가 이렇게 있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 옆에 영진닷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밑에 영진닷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상하로 맞춰서 조합을 만들 수 있고 좌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 밑에다가 영진 영어로 이렇게 쓰거나 한글로 쓰거나 이렇게 국문 영문을 쓰는 경우도, 또 국문 영문 혼용해서 쓰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시그니처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만들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거리감은 어떻게 둘 것인지, 크기는 어떻게 비례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죠. 자, 그 다음 지정 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용 색상 팔레트 및 색의 정보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CMYK 인쇄할 때 어떻게 쓸 건지, 또는 먼색 코드, 또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보면은 팬톤 컬러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정 컬러로 다른 색상을 혼색하거나 CMYK로 인쇄를 돌리면 기계에 따라서 색상이 살짝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팬톤 컬러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RGB 코드 또는 헥사 코드라서 샵에서 땡땡땡땡 6자리 붙여서 쓰는 경우. 자, 그렇게 지정 컬러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 컬러를 쓸 때 인쇄 매체나 온라인 매체에서 활용할 때 이거 그대로 반영해서 써라 라는 거를 지정해서 씁니다. 또 컬러 사용에 대한 규정, 또 네거티브로 써야 될 때도 있고 포지티브로 써야 될 때도 있고요. 흰색 종이에 쓰는 방식, 검정색 배경이나 좀 어두운 색톤에서는 이 로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또 뭐 금박, 은박 이렇게
추가공에 관련된 색상으로 쓸 때도 있고요. 그렇게 쓸 때 쓰지 말아야 되는 색상 규정이나 이렇게 반응해서 적용해야 되는 색상을 제시하거나 그럴 때 색상 컬러에 대한 사용 규정, 활용 규정 또는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을 표기하게 됩니다. 또 지정 서체도 많이 만들죠. 요즘에 최근에는 각종 지자체나 기업체에서 본인 회사에 맞게끔, 본인 지자체에 맞게끔 폰트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정 서체를 많이 만드는데 요즘에 그래서 저작권에 상관없이 우리 회사 거를 마음껏 가져다 써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서체들 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체 적용에 필요한 국문 폰트, 영문 폰트가 있고요. 또는 회사 심볼 로고에서 보이는 제목용 폰트는 좀 개성 있게 쓰고 본문용 폰트는 일반적인 가독성이 높은 명조 고딕 계통으로 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정 서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서체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폰트를 지정 서체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6번 그래픽 모티브. 최근에 엄청나게 우리 CI, BI 매뉴얼에 등장하는 애가 바로 그래픽 모티브인데요. 심볼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패턴들, 그래픽 패턴들,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그래픽 패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픽 모티브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그래픽 모티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삼성이라고 보면 그 삼성 로고를 가로, 세로로 반복해서 그리드 패턴으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만약에 삼양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삼양의 심볼 로고가 있지만 그래픽 모티브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다양하게 패턴화 시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아예 그거랑 좀 별도로 만들어서 그래픽 모티브로 뭐 쇼핑백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공사장의 가림막 디자인에 활용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래픽적인 이미지에 쓰이고 있어요. 뭐 동그라미 7번 캐릭터에 대한 부분. 캐릭터 한때 또 많이 업체들이 많이 썼는데 요즘에 캐릭터들 디자인들이 너무 정형화되게 비슷비슷한 형태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캐릭터보다는 그래픽 모티브의 비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베이직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캐릭터입니다. 별도의 상징적인 기능으로 사용하는 마스코트, 다양한 동작의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단일 캐릭터. 특히 지자체에서 이 캐릭터 작업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 논문 보니까 우리나라 지자체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2등신, 3등신이더라. 너무 다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마늘 공장하면 마늘 느낌으로 생긴 2등신. 어디는 감귤이 유명하다. 감귤 모양으로 된 2등신으로 된 캐릭터. 사람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돼서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변화 있게 쓰기 위한 그런 그래픽 모티브가 많고요. 그렇지만 캐릭터가 있어야지 약간 다양한 동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지자체에서 많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친근성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캐릭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은 브랜드에 대한 심볼 개발입니다. 자, 아까 베이직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심볼이죠. 자, 캐릭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심볼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꼭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심볼의 개요부터 보도록 할게요. 심볼은 마크나 상표를 의미하며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심볼은. 브랜드를 상징하고 브랜드의 의미와 철학, 비전, 차별화된 특성. 자, 차별화도 되게 중요해요. 다른 애들과 달라야지. 그래야지 얘가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으니까. 자, 특성이 있는 시각 아이덴티티다. 심볼의 개발은 경영진, 브랜드 관리자와 사용자, 소비자 등 복합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고요. 최종한 결정을 위해서는 비주얼 컨셉트를 다양한 다수의 시안 제작이 필요합니다. 자, 2번. 바로 2번. 심볼의 스타일 한번 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마크는 기업과 단체 특성뿐만 아니라 형태와 색채 등 스타일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기하학적 형태, 반복과 크기 변화 중심으로 간결한 스타일로 주류를 이뤘었죠. 예전에 우리 삼성 아까 별세개였고 LG 굴뚝 있고 막 이런 모양들 되게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다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이덴티티의 정의와 시각적 표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도 쓰이고요. 옛날 유기적인 형태는 거의 심볼 로고에서 쓰지 않았던 거였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는 되게 유기적인 형태도 많고 독특하고 터치 느낌이 있다든지 그라디언트 드는 점층적인 색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색채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심벌 마크의 스타일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유형할 수 있다. 요즘에 이 심벌 마크의 스타일 트렌드는 어떠한지 좀 볼까요? 우선은 연결, 오버랩 같은 스타일. 연결되고 오버랩 되는 거. 자, 심볼의 대표적인 형태 구성으로 단순한 형태소가 각도를 달리해서 연결되는 거. 이렇게 원이나 이렇게 띠 같은 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아마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형태소가 오버랩되고 컬러를 적용하여 평면적인 심볼에 심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막대, 점, 원형 등 간결한 형태소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특성이 있다.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의 심볼 마크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런 연결되거나 오버랩되는 것들. 자, 이거는 예전에는 심볼 마크를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간판에 쓰이는 게 아마 주된 작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간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시트지로 해서 간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층적으로 색깔이 변한다든지 심도를 표현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깊이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 시트지를 오려가지고 부착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형화될 수밖에 없었고 기하학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면, 요즘에는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 화면을 보고 인터넷을 접하고 핸드폰을 접하고 이런 디바이스 체계를 쓰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그라디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되죠. 그리고 심도 같은 거, 그림자 이런 표현들도 되게 가능해요. 블러 효과처럼 뿌옇게 만드는 효과들. 이게 예전에는 심볼 로고에서는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IT 기업들의 심볼 로고들을 보면 좀 더 입체적이고 그레이언트가 적용된 색상 표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플하거나 미니멀하거나 단순화된 스타일. 자, 간결함과 표준화를 지향하는 심벌 형태로 현대까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우리 집안의 가문, 뭐 이런 명문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로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했었어요. 상징성을 되게 많이 담고 있고 사자, 호랑이, 말 이런 그림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그걸 규격화시키고 인쇄가 잘 되게 하고 각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되게 심플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점점 좀 더 기하학적인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형태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근데 이거는 시대가 흐르면서 더 체계화되는 것 같아요.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간결한 형태의 오브랩돼서 전개되기도 하고요. 최신 서비스와 브랜드 비전을 제시하는 모든 산업군이 선호하는 트렌드예요. 워낙 각인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할수록 기하적 미니멀 형태를 베리에이션하여 구조화하여 의미를 담는 스타일로 전개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플 로고 사과 이렇게 한 입 베어 먹어야지 이만큼 지우면. 자, 얘도 보면 예전에 애플 로고를 보면 이걸로 막 칸칸칸칸칸 해서 막 빨주노초반 막 색깔을 다 넣었었어. 근데 요즘에 어때? 이게 색깔 되게 단순화된 요 스타일만 딱 쓰죠. 색깔 그냥 회색? 약간 그 백색 가전의 그런 느낌도 좀 주면서 미니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예 다른 색깔 들어가 있지 않은 무채색으로 탁 간략하게 쓰는 거. 심벌 미니멀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텍스트를 기하적 형태로 환원하여 구조함으로써 의미를 담는 스타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렛 패커드도 옛날에 길게 썼다면 휴렛 패커드, 근데 요즘은 어떻게 써? HP 이렇게만 쓰잖아요. 아니면 그 형태를 되게 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쓰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런처럼 텍스트를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이게 도형인지 글자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 스타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번에는 유기적이고 다이내믹한 유형 스타일도 많더라. 자, 예전에는 기하학적인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플렉서블한 로고들이 만들어진다 했죠. 다이나믹하게 보여내주고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유려한 느낌들, 자, 이런 것들 표현해냅니다. 자, 아이덴티티의 가변성이 높아지면서 유기적이고 다이내믹한 유형 심벌 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융합형 ICT 브랜드, 이런 데서 되게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가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로 3번. 심벌 형태 베리에이션을 위한 제작 도구. 자, 기본적인 스타일로 시안 작업을 했다면 이걸 이렇게 변화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전개했다, 이거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안을 만들듯이 시안 디자인에서 초안이 만들었다면 이거를 베리에이션 시켜서 어떻게 더 좀 차별화되고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형태 제작 도구들이 좀 만들어진 게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형태 제너레이터 유용성이에요. 형태를 변화 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 조금 더 수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적화된 심벌 개발을 위해서 다수의 시안으로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컨셉트 키워드에 근거한 개발을 위해서 형태 베리에이션을 위한 도구 활용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베리에이션 도구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형태를 대입해서 넣게 되는데, 형태소가 다양하게 융합되는 양상을 형태화시키는 위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랜드 퍼센트 키워드에다가 심플리시티, 좀 더 단순하게, 플렉서블 해서 좀 더 유연하고 활용도 있게, 뭐 이런 텐션 있게, 아니면은 가변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내가 만든 기본 키워드나 모티브를 변화를 주면서 그 단어에 맞춰서 변화 있게 시각적 방식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자, 형태 제너레이터의 생성 구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제너레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교차축으로 배치를 한다. 아까 얘기했던 단순하냐, 다변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핵심 키워드를 병렬로 수평축으로 배치를 해서 요거를 또 자잘하게 또 더 심플리시티라고 해서 단순화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단순화시킬 것인지 그것도 더 세분화시키는 또 제너레이터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그 키워드에 맞춰서 내가 만든 기본형을 변화 있게끔 해보는 거야. 내가 만든 꽃 그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꽃 모양의 심볼 마크를 내가 디자인했다. 이거를 단순화하래. 꽃을 처음에 막 코스모스처럼 만들었어. 자,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킬 수 없을까? 그러면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딱 만들어 보자. 이걸 좀 더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 가운데 거 빼고 얘만 써볼까? 자, 이게 심플리파이죠. 이거를 좀 더 원형이 아니라 각지게 표현해 볼까? 각지게. 이렇게 각지게, 유연하게, 뭐 이렇게 또 제너레이터가 설정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내가 대입해 보면 베리에이션을 되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브랜드 로고 타입 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로고 타입, 최근에는 로고 타입 많이 만든다 했죠. 로고 타입. 글자로 만들어진 심볼 마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기업과 단체, 제품의 브랜드 명칭, 네이밍을 시각적 아이덴티티로 적용합니다. 단순화된 워드마크로서 의미를 시각적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상징적이고 직관적으로 이미지화한 아이덴티티와 정보 전달 집약체라고 볼 수 있어요. 로고 타입은 보통 문자, 워드마크를 포함하죠. 자,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브랜드 인지도나 브랜드 선호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로고 타입 개발에 필요한 두 가지 역량, 어떤 여러분 디자이너로서 역량이 필요할까요? 브랜드 네임을 새로운 서체로 개발하거나 기존 서체를 참고로 해서 브랜드 퍼스널리티와 시각적 컨셉트에 맞춰서 개발하기 위해서 가독성, 주목성 높이는 서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이 로고 타입에서는 가독성도 되게 중요하고요. 눈에 띌 수 있는 주목성도 중요하고, 아까 그 서체,
글자를 가지고 만든다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글자 폰트를 가지고선 좀 다듬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디자인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캘리그라피처럼 손글씨를 로고 타입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컨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심볼과 조화를 이루는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적용하여 심미적 형태감을 조성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로고 타입의 활용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타입은 고유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해서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돼야 된다. 브랜드 네임과 연계성을 갖고 높은 가독성과 식별성을 전달하여 신뢰감을 형성해 줘야 돼요. 차별함과 신뢰감. 로고 타입 만들 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적인 측면과 기업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선호도와 호감도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줘야겠죠. 우선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당연히 아니고 친근하게 인지되며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형태적 특성이 있어야 되고 시그니처의 적용 일관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고려 요건입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기업과 브랜드 가치 체계가 내재된 의미 적합성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일관된 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도 대한 부분이고 로고 심볼 한번 만들면 얘가 한 달, 두 달 쓰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업에 따라서 이게 100년 갈 기업이다. 뭐 아니면 브랜드에 따라서는 길게 가는 브랜드가 있고 좀 짧게 가는 브랜드가 있고 그 생명력에 따라서도 우리가 로고 타입의 디자인이 좀 달라지는데 좀 길게 가는 기업체라면은 전체적으로 뭐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또는 짧게 끝나는 뭐 유행을 타는 브랜드 작업이다. 그럴 때는 트렌디한 그런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4번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그니처 개발이에요. 심볼 로고 만들면 걔를 조합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죠. 가로로 조합하느냐, 상하로 조합하느냐, 국문으로 조합하느냐, 영문으로 조합하느냐, 국문과 영문 같이 쓰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뭐라 부른다? 시그니처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고 시그니처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고 시그니처는 심볼과 로고 타입, 슬로건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조합된 형태예요. 만약에 풀무원이다. 자연을 담는 그릇. 뭐 이런 것들이 슬로건인 거예요. 자연을 담는 그릇이 브랜드 네이밍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로고 밑에다 이렇게 많이 써져 있죠. 그거를 우리는 보통 슬로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조합된 형태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심볼과 로고 타입의 가로형 조합, 세로형 조합을 보통 기본형으로 쓰고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크기와 조합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요. 로고 시그니처의 구성 요건 한번 보면 심볼과 로고 타입이 융합되어서 신미성, 가독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줘야 되고요. 적절한 조합체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 일관된 비율 이런 것들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최소 사이즈, 우리가 로고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작은 사이즈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볼펜이나 이런 데도 로고나 이런 것들 들어갈 텐데 너무 작아지면 로고 심볼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렇게 덩어리 져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약간 어떤 펜시나 이런 데 브랜드 굿즈 같은 거 만든 거 보면 브랜드를 억지로 막 그 굿즈에다 넣다 보니까 인쇄나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따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덩어리지는 경우들 전 요즘에 많이 보이던데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최소 규정에서 어떻게 보여질지 가시성이나 가독성을 따져서 최소 사이즈는 이 정도로 써야 된다는 것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디자이너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적용 대상 고유의 레이아웃, 시각적 텍스트적 공간을 고려해서 적절한 크기를 써야 되고 임의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형태에서 정비례 또는 축소 확대 특히 심볼 로고는 항상 정비례로 써야 됩니다. 내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로고를 납작하게 만든다든지 길쭉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정확한 얘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규칙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정비례로 축소 확대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브랜드 색상에 대한 부분, 색상도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각인 효과가 가장 높은 거는 색상이다. 글자보다도 색상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고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가로 1번
전용 색상의 규정에 대한 부분. 전용 색상은 경영을 위한 미션과 비전, 이런 것들, 기업의 정신, 이런 것들 색채 계획을 상징화시킨다. 색상은 갖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파란색은 뭐 희망, 청춘, 이런 걸 나타내고, 노란색은 즐거움, 발랄함, 뭐 이런 새로움, 이런 것들 나타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이 나타내고자 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그거에 맞춰서 색상을 사용해 줘야겠죠. 자, 전용 색상은 다음과 같다. 심볼과 로고 타입에 적용되는 메인 컬러, 우리가 보통 주조색이라고 얘기하죠. 비주얼 모티브, 문구류, 사인류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채널에서 사용되는 서브 컬러, 보조색이라고 합니다. 또는 또 강조 컬러, 이렇게 보통 3단계로 많이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주조색, 보조색, 강조 컬러, 메인 컬러, 서브 컬러, 액센트 컬러,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동그라미 3번. 컬러군별로 전용 색상의 활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 시그니처의 색상과 배경 색상 활용은 브랜드의 컬러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전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컬러를 관리해 줘야 되고, 워드마크의 오용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지사항 같은 것들을 꼭 넣어주죠. 가로 2번으로 넘어가면 전용 색상의 영역. 자, 메인 컬러, 서브 컬러, 액센트 컬러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자, 메인 컬러 주조색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기하기도 하고요. CI 혹은 BI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일 색상을 우리는 메인 컬러라고 부른다. 심볼과 로고 타입에서 구성된 베이직 스텝,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서 적용이 된다. 우리 삼성 하면 떠오르는 거 파란색, 네이버 초록색, 카카오 노란색, 뭐예요? 메인 컬러예요. 사용자에게 아이덴티티와 동일하게 쓰이고 있고요. 메인 컬러는 색상 기능과 정보적 기능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색의 상징성, 동종 아이덴티티와의 차별화된 컬러 포지셔닝,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컬러 선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서브 컬러는 보조색이라 부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확장적 표현을 가능케 하기 위한 컬러 체계를 얘기해서, 서브 컬러가 하나가 선정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두세 개 또는 더 많은 컬러를 서브 컬러로 제시하기도 해요. 메인 컬러와 함께 사용하고 보조적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는 컬러 체계를 갖고 있고, 3개에서 5개 정도를 그룹화해서 컬러 선정을 합니다. 보조색은 어플리케이션 정보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갖고, 간결한 서브 컬러에서도 벌써부터 계열화된 서브 컬러 그룹까지 범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강조 컬러는 어떨까요? 강조 컬러는 메인 컬러와는 또 다른 대표 컬러의 역할, 그러니까 뭔가 눈에 확 띄는 느낌, 킥을 날리는 컬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컬러를 적용하는 면적으로는 가장 작으나, 보통 강조 컬러는 어떤 색상이냐면 고채도 색상을 써요. 고채도. 눈에 띄서 작지만 눈에 띄게끔 강력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채도 컬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덴티티 컬러로서 연상성과 대표성이 좀 강하고요. 강조 컬러는 사인 컬러와 인쇄 광고, 포맷 등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길찾기 사인 등 방향 지시나 주목성을 높은 정보 체계에서 액센트 컬러를 활용하게 되죠. 06번 이제 서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서체. 브랜드의 전용 서체. 전용 서체의 브랜딩 활용. 기업을 상징하며 활용도와 지속성이 높아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베이직 시스템에 속하고 기업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종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기업의 브랜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의 왜곡될 수 있어서 전용 서체의 관리 체계도 필요합니다. 전용 서체 개발 범위 해볼게요. 기업의 아이덴티티 확장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개발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윈도우에 장착하는 서체 시스템, 우리 뭐 폰트 다운받으면 TTF, OTF 이렇게 시스템에서 만들죠. 개발 기능과 인적 구성원이 많이 투입되는 편이에요. 개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구축되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고, 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바탕이 된 전용 폰트 패밀리를 개발하는 범위를 우리 얘기합니다. 또 요즘에는 그냥
이 폰트 패밀리 같은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막 9단계 이상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어떤 브랜드 전용 서체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독특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개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대표 글자들 100에서 200여 개 개발하는 범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연관되는 폰트를 선정하여 활용 방안으로 제시하는 범위, 이렇게 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7번 비주얼 모티브 개발 및 응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브랜드 심볼을 위해서 브랜드 모티브를 활용하게 되는데, 기업의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에 있어서 심볼 로고 타입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로 해서 시각적인 정체성을 구현하는 디자인 과업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죠. 최근에는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로고 타입, 시그니처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서 활용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통 큰 기업체 포장지나 이런 것들 보면 특히 이런 것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도 로고 타입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도시 아이덴티티, 기업 아이덴티티 리뉴얼 방안으로서 부각된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는 고정된 심볼을 어플리케이션에 일관적으로 적용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시, 상황, 조직, 브랜딩 유형에 대해서 유연하게 변화 있게 브랜드 채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경우 시안 제작 단계에서 그래픽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한 형태의 심볼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시안 제작 또한 다양한 경우의 시각적 구현 방안을 제시해서 보다 심화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비주얼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 모티브 시안 개발을 하죠. 자, 비주얼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는 심볼 로고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픽 모드 만든다면 비주얼 모티브를 개발해서 그래픽 모티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심볼 시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형태 제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 모티브로 추출해서 쓰기도 하고, 심볼 로고 타입을 중심으로 해서 베이지 시스템의 전용 색상, 전용 서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래픽 모티브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픽 모티브는 비주얼 모티브를 참조하되 결과물로서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수록되고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요소로서 비주얼 모티브가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로 3번 비주얼 모티브를 활용해서 그래픽 모티브를 만드는 거. 1단계는 비주얼 컨셉트 추출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의 시각화 방안을 아이데이션하고, 두 번째는 전개된 아이디어 스케치 중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서 통합성, 플렉서블 이런 형태로 전개할 수 있는 조형적 특성이 있는 것들을 선정해서 정교화시키는 작업. 세 번째는 그래픽 모티브 형태의 디자인을 시안으로 개발하는 것. 이렇게 좀 3단계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모티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한 단계로 활용되는 역할로 더욱 확장되고 있고요. 시각 디자인 매체별 시안을 제작할 때 시각적 아이덴티티 크리에이티브 구현을 위한 색채, 형태, 패턴 이런 모티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주얼 모티브 컨셉트 구조화 위한 그런 단계들. 자, 이런 거 할 때는 중요한 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풍부한 아트워크로 전개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들, 계획성 같은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섹션 두 번째 아트워크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아트워크는 대부분 심볼 로고에 대한 부분,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특히 지금 요번에서 작업한 거는 얘기한 거는 대부분 베이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CI, BI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할 때 베이직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이런 것도 묻는 문제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심볼, 로고, 시그니처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심볼 로고들이 기하학적인 형태에서 유기적인 형태 그리고 플렉서블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매체가 변하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특성들, 우리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의 특성들이 어떠한지, 자, 그 개념 파악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섹션 03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